앱보. 당신의 필요한 앱의 모든 것 앱으로 여는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앱세상 MC 황병선, 이귀주입니다. 최근 카카오에서는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누구나 쉽게 앱을 개방할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카카오 계정으로 개발자 등록을 하면 앱 개발에 필요한 개발 도구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벤처나 일반인들에게 앱 개발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네, 누구라도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서 앱 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도 왠지 시도해보고 싶은데요. 네. 평소에 앱 개발에 아이디어나 꿈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 주간의 앱 순위를 알아보는 앱 업앤다운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앱 순위를 알아보는 앱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순위는 상위권 진입을 노리는 신작 게임들의 도전이 두드러진 한 주였는데요. 영예의 1위는 이벤트가 진행 중인 쿠키런 카카오홈 스페셜 테마가 올라 쿠키런 팬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앱은 4위에 진입한 신작 게임 마징가입니다. 추억의 애니메이션 마징가를 활용한 이 게임은 러닝과 액션의 재미를 결합했는데요. 크리티컬 샷, 스페셜 샷 등 다양한 공격 시스템으로 화려한 액션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등신 캐릭터로 재탄생된 귀여운 마징가가 향수와 재미를 더해준다는 평가네요. 이어서 앱스토어 순위 만나보겠습니다. 앱스토어 순위는 다양한 신작 앱들이 상위권 판도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가운데 아이폰 관리 앱 파워가드가 2주 연속 정상에 오르며 돌풍을 이어가고 있네요. 이번 주 주목할 앱은 2위에 진입한 신작 게임 와라 편의점입니다. 동명의 인기 웹툰을 소재로 한 와라 편의점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소셜 게임인데요. 상품을 주문하고 진열하는 등 실제 편의점을 운영하는 듯한 몰입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편의점 매출로 친구와 경쟁하는 대회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함께 즐기기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엔 비슷한 카테고리 앱을 전격 비교 분석하는 코너 앱대앱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플로터닷넷의 최효석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앱대앱 어떤 앱들이 대결을 기다리고 있나요? 네, 최근에 주목받는 모바일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라이프로그인데요. 라이프로그. 네, 스마트폰에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기반으로 일상의 흔적을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네, 내 인생을 다 기록해준다는 의미죠. 네. 이런 앱들이 최근 좀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우리의 경험과 추억을 더 멋지고 체계적으로 간직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행 사진에 특화된 트립비와 자동 포토일기 컨셉의 앱 헤이데이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 게이츠가 1995년에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디지털로 기록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스마트폰에 이런 앱들을 통해서 이 말이 이제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기대가 되는데요. 두 앱의 시장 현황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트립비는 트립비라는 국내 스타트업이 작년 1월에 출시한 앱이고요. 네. 현재 전 세계 100여 국에서 사용되는 글로벌 앱으로요. 100여 개국에서 사용하는군요. 네, 누적 다운로드 수만 약 18만 건에 달합니다. 네. 2013년 대한민국 모바일 앱 어워드에서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GMIC 선정 아시아 탑10 이노베이션 앱으로 꼽힐 만큼 스타트업이 개발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헤이데이는 히어랩스라는 외국 기업이 작년 연말에 출시한 따끈따끈한 앱인데요. 네. 출시 2일 만에 앱스토어 라이프스타일 부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초반 인기가 대단합니다. 트립비는 사실 제가 모바일 앱 어워드 심사를 맡을 때 아이디어가 참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사진이 점점 더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사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소비자가 의외로 많거든요. 네. 두 앱 다 역시 사용자들의 호응이 높은 것 같은데요. 자, 이제 1라운드. 사진을 기반으로 두 앱이 각각 어떤 차별화된 컨셉을 보여주고 있는지 비교해 주시죠. 네, 트립비는 사진을 기반으로 편리하게 여행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앱입니다. 네. 여행지에서 찍었던 수많은 사진을 업로드하면 사진을 여행 일정과 또 위치, 동선별로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 지도를 배경으로 사진 속 위치에 그 사진들이 등록이 되고요. 네. 시간이랑 일자도 같이 기록됩니다.
일일이 사진 정리를 할 필요 없이 시간대별로 여행지의 추억을 되새겨볼 수도 있고요. 이동 경로까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앱의 더 특화된 기능은 한 번의 터치로 사진들을 동영상 형태로 바꿔준다는 건데요. 네. 사진을 시간 순서대로 멋진 음악과 함께 슬라이드쇼 형태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여행의 감동을 생생하게 간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앱스토어에 여행 기록 앱은 의외로 많습니다. 네. 많지만 이 앱들에 비해서 사진과 동영상으로 자동으로 기록을 만들어주고 동영상 앨범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런 앱이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에 맞서는 헤이데이는 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나요? 네, 헤이데이는 사용자가 움직인 장소들과 찍은 사진들을 아름다운 포토 앨범처럼 만들어주는 일기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기 앱이군요. 네, 헤이데이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들고 여러 곳을 다니거나 또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기만 하면 GPS를 통해서 해당 위치 정보를 날짜별로 자동 기록하고 정리해주는 건데요. 간단한 메모도 함께 기록할 수 있어서 오늘 하루 내가 어디를 갔고 무엇을 봤는지 등을 아주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50여 개가 넘는 레이아웃과 18가지의 사진 필터를 통해서 사진을 여러 모양으로 배치할 수도 있어서요. 감각적인 포토일기를 꾸밀 수 있는데요. 소중한 일상의 추억을 더 아름답게 간직할 수 있는 셈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기만 해도 내가 언제 어디서 뭘 봤는지 자동으로 기록을 해주니까 평소 사진을 많이 찍는 분들이라면 일상의 순간순간을 특별하게 남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두 앱 다 차별화된 개성이 돋보이는데, 자, 2라운드. 부가 기능과 공유 기능도 좀 비교해 주시죠. 네, 트립비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여행 기록을 공유할 수도 있고요. 네. PC 홈페이지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다른 사람들의 전 세계 여행 기록을 탐험하면서 여행지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겠죠. 여행이 중요하겠네요. 네. 또 같이 여행을 떠났던 지인을 자신의 여행 앨범에 초대해서 공동의 사진 여행 앨범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동영상의 배경음악과 디자인도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주 편리한 부가 기능입니다. 그렇군요. 헤이데이는 특별한 기념일에 맞춰서 당시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사진과 또 메모를 알림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결혼기념일에 멋진 레스토랑에서 즐긴 식사 사진 등을 새록새록 되새겨볼 수도 있겠죠. 네. 이 밖에도 만들어진 일기를 다양하게 또 공유할 수 있고요. 연도별이나 또 날짜별로 사진을 검색할 수도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두 앱이 똑같은 사진 앱이지만 나름 개성에 맞춰서 잘 부가 기능이 되어 있는 것 같군요. 네. 트립비는 아무래도 여행 앨범이니까 여행에 관련된 기능이 참 좋은 것 같고요. 역시 이 네. 다이어리 앱은 기념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기능이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3라운드. 사용자 평가도 비교해 주시죠. 네, 두 앱 다 사용자 평가가 좋은데요. 트립비가 조금 더 낫다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트립비는 여행 사진을 슬라이드 형식의 멋진 동영상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아주 혁신적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네. 앱 사용이 또 간편하고 쉽다는 점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만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 국내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SNS와도 연동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네, 헤이데이는 또 마음먹고 일기를 작성하지 않아도 쉽게 또 나만의 일상을 포토일기로 간직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요. 사진을 자주 찍는 20, 30대 여성들에게 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GPS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좀 빠르다는 점과 가끔 앱 실행이 좀 느려진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우리 일상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이런 라이프로그 서비스는 앞으로도 더욱 진화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 일상의 순간들이 특별하게 여러분들도 간직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최효석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머니의 첫 번째는 전화통화를 통해 혜택을 받는 신개념 리워드 앱 팝콘콜입니다. 팝콘콜은 전화를 하거나 받을 때 노출되는 광고 화면을 보면 적립금이 쌓이는 방식인데요. 사용자의 거주 지역과 성향에 따라 유용한 맛집 정보와 쇼핑 정보 등 맞춤형 광고 콘텐츠가 제공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누적된 포인트는 모바일 쿠폰을 교환하거나 편의점이나 커피숍 등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2만 원 이상일 경우 현금 인출도 가능합니다. SNS를 통해 팝콘콜을 추천하면 한 명당 최대 50원까지 추가 포인트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앱 태클을 하며 실속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앱 팝콘콜로 손안의 즐거움을 누려보세요. 다음은 재밌는 미션을 수행하며 알찬 포인트를 쌓는 앱 도니캐시입니다. 이 앱은 이용자가 앱 게임을 이용하거나 핫이슈 참여와 추천 아이템을 볼 경우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데요.
게임의 경우 매주 탑10 랭킹을 선정해 보너스를 지급받을 수 있고 매일 새로운 미래 예측 설문조사에 참여해 결과를 맞출 경우에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쌓인 포인트는 G마켓과 옥션에서 쇼핑 마일리지와 할인 쿠폰 등으로 교환하여 무료 쇼핑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게임과 쇼핑이 접목된 신개념 리워드에 돈이 캐시로 재미와 실속을 동시에 누려보세요. 다음 매주 새로운 테마 앱을 소개해드리는 코너 별별 앱입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앱으로 여는 세상 이무재 PD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별별 앱에서는 어떤 재미난 테마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의 테마는 3월입니다. 3월이요? 3월. 네, 야. 인디언 달력으로 하면 3월이 한결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날이 자연에서 이제 녹음이 올라오면서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 우리들 역시 이제 신학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3월이면은 아마 새내기들이 부푼 꿈을 안고 대학생 그 캠퍼스를 누릴 꿈에 젖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신학기를 도와줄 수 있는 스마트한 가이드 앱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새학기가 시작되면 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들까지 뭐 시간표 짜기, 새로운 친구 사귀기, 일정 관리 등 챙겨야 할 게 참 많잖아요. 그렇죠. 네, 스마트 앱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앱은 어떤 앱인가요? 네. 이제 막 대학생이 된 분들이라면 대학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크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 소개해드릴 앱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서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인맥도 쌓을 수 있는 앱, 캠퍼스 킹이라는 앱인데요. 캠퍼스 킹. 네. 네. 이 앱은 전국의 대학생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과 학교별 코너가 마련돼 있어서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학교 생활에 관해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선배 도와줘라는 메뉴에서는 어려운 대학 생활의 궁금증, 고민 등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같은 캠퍼스 내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혹시 도서관에서 만난 이상형이 캠퍼스 킹일 수도 있으니까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할 겁니다. 또 대학 총학생회와 동아리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 대학생들의 공통 관심사인 학점, 취업, 토익, 자격증 공모전 등의 정보도 공유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새학기 대학생활에 스마트한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인맥 관리가 꼭 직장인들에게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대학생들에도 이런 커뮤니티 앱을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도 많이 얻고 또한 인맥도 넓힌다면 새학기 준비하는 데 훨씬 더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 이 앱을 더 활용할 수 있는 팁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앱에서는 마이 쇼룸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네. 블로그에 자신의 대학 생활을 기록할 수가 있는데요. 사진과 글을 통해서 학교 생활의 일상을 기록하는 다이어리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 밖에도 학교 친구와 동문들의 소식은 물론 각 대학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일이나 이야기들도 살펴볼 수 있으니까 대학 생활에 유용한 파트너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 앱을 알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앱을 통해서 아쉽습니다. 킹이 되지 않았을까요? 퀸? 네, 대학생들에게 아주 든든한 도우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앱인가요? 네, 아까 인디언 달력을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3월을 표현하는 것 중에 네.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달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마음을 움직인다. 네, 아. 신학기를 맞아서 새로운 결심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대학생들이라면 매년 3월에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올해 장학금은 나의 것이다. 올해는 꼭 토익 몇 점을 넘겠다. 결심을 많이 하죠. 정말 결심하는 달인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공부의 집중력과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학습 파트너 앱, 바로 스터디 헬퍼라는 앱입니다. 이름부터 상당히 공부를 팍팍 정말 네.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앱인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이 앱은 특이하게도 카이스트와 고려대에 다니는 재학생들이 만든 앱인데요. 네. 출시와 동시에 교육 앱에서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앱의 기능은 아주 심플하면서도 확실합니다. 바로 공부에 방해가 되는 각종 스마트폰 알림이나 데이터를 차단해주는 것이 핵심인데요. 차단해주는군요. 네, 공부를 시작한 후에 앱을 실행시키면 카톡, 그 외에 SNS 알람이나 게임 업데이트 알람 등이 차단되고 설정에 따라서는 문자도 차단해주기 때문에 오직 공부에만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거 좋네요. 또 공부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공부한 시간이 자동으로 축적이 돼서 날짜별, 목표별 공부량을 한눈에 정리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공부에 소홀했는지 등을 파악해서 학습 목표를 실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 밖에도 공부 의지를 다질 수 있는 명언을 푸시 알람으로 제공하고 공유할 수도 있는데요.
개발자들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앱과 연동된다는 것도 매력적인데 다양한 공부법과 입시에 관한 콘텐츠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학습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앱은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더욱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새학기를 맞이해서 열공 의지를 다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중고생들뿐 아니라 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또 직장인들에게도 아주 유용한 앱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앱 소개해 주신 이무재 PD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어플은 사운드 클라우드입니다. 유튜브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라면 사운드 클라우드는 음악을 공유할 수 있는 어플입니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음악이나 직접 만든 음악을 업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이 올려둔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고 또 마음에 드는 사용자를 팔로잉하여서 푸시로 받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도 사용하는 앱이기 때문에 각종 어학 관련 음원도 스트리밍할 수 있어서 어학 공부에도 유용합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당신, 사운드 클라우드를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앱은 라이브 스코어입니다. 미처 보지 못한 스포츠 경기의 스코어가 궁금할 때 자주 이용하는데요. 실시간으로 즉시 업데이트되는 스코어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관련 뉴스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세부 정보가 궁금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확인 가능한 라이브 스코어로 결과가 궁금할 때 바로바로 점수를 확인하세요. 이번엔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더욱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스마트 프로덕트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IT 동아의 권명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어떤 제품 갖고 나오셨나요? 뭐 상당히 다양하게 갖고 오셨네요. 오늘은 좀 종류가 많죠? 그러게요. 일단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건 바로 요 겁니다. 제품명이 플렉스입니다. 플렉스. 핏비트 플렉스고요. 네. 요거는 그 밴드만 하나 더 준, 좀 더 크죠? 네. 보면. 그래서 하나 더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두 개가 더 있는데요. 똑같은 핏비트의 제품입니다. 같은 회사 제품인 거죠? 저도 헷갈려요. 요게 네. 집이고요. 집. 예, 요게 원입니다. 원. 요거는 사실 그 클립 형태로 있어서 옷에 이렇게 걸거나 할 수 있거든요. 부착하는 예, 거예요? 다른 부착기가 네. 있어서. 예. 그래서 이렇게 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면 되고.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건 요 플렉스 제품인데요. 네, 전 좀 유령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너무 많이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유사한 제품을 많이 웨어러블 설명해 기기라고도 주셨죠. 하고 액세서리 기기라고도 하고 또 뭐 요즘은 웨어러블 피트니스 스마트 밴드라고 합니다. 아, 참 길어요. 그냥 밴드죠. 그냥 밴드입니다. 그냥 팔찌고요. 기능은 똑같아요. 사실 피피트가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77%예요. 아, 그렇군요. 네, 통계를 내기도 어렵기는 합니다만 피트니스 밴드 시장에서 77%, 기존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뭐 주번의 업이나 미스핏 샤인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나머지를 이제 부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요 웨어러블 피트니스 밴드가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아직은 좀 아직은 시작인 조금, 것 같아요. 네,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아기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피피트 제품에 대해서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외 제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불과 2주 전쯤이었을 거예요. 네. 국내 지사까지 설립을 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들고 나왔다라는 거죠. 아, 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지사를 거의 뭐 설립했군요. 그날의 느낌은 그 기자간담회 오픈하는 그날의 제품 출시의 느낌은 네. 와, 우리 정말 한국 시장 많이 좀 진출할 겁니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좀 반겼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많이 좀 해외 제조사들이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좀 시장 자체를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좀 느끼거든요. 그것 자체, 뭐 국내 제조사가 좀 뭐 우리나라 따지면 삼성전자, 갤럭시 기어 같은 어떤 유사한 제품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제조사가 만들지 못했다라기보단 시장 자체가 파이가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제조사들이 나와서 다양한 제품을 내보내줘야 시장 자체가 좀 성숙을 하고 많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벤처기업들이 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게 여지가 그래도 되고요. 어쨌든 유사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어떤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나 사양 같은 걸 좀 말씀을 해주셔야죠. 피피트 앱을 우선 실행하신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피피트 돌아가고 있죠. 밑에서 이제 가입하기를 누르면 바로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제품들이 뜹니다. 뭐 포스가 있고 플렉스가 있고 원집 아리아라고 있는데요. 네, 이 앱에 연결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액세서리들이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설정을 하면 이제 주변에서 연동이 돼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거고요.
기능들은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웨어러블 기기, 피트니스 밴드의 그 센서는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잠잘 때 몇 번 뒤척였는지, 내가 얼마나 잠을 잤는지, 아, 진짜요? 그리고 내 주인님이라고 할까요? 주인님의 수면 상태를 검색을 하면서 아침에 알람 시간에 언제 깨워주면 가장 적당한지, 이런 것들까지 다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주 씨가 좀 어느 정도 이런 밴드를 좋아할 만한 게 다이어트에 정말 최고입니다. GPS 센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센서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이동한 거리, 그리고 그 이동을 하면서 무엇을 먹었는지 그런 것들도 입력을 다 할 수 있고요. 아, 진짜요? 그리고 내 목표치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내가 오늘 3,000걸음을 걷겠다라고 설정을 했다. 그러면 2,500걸음밖에 못 걸었으면 나머지 500걸음 걸으셔야죠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를 좀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 개인형 트레이너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코치로서의 역할도 해주는 것 같아요. 개인형 트레이너가 내 옆에 붙어 있는 것 같다. 나를 닥달하더라.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고요. 네. 그래서 그 제품은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PPT 제품이 좀 인기를 끌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기도 상당히 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장을 입고 오늘 나간다 그럼 이런 어떤 다른 클립형 정장형 제품을 또 들고 나가고, 근데 뭐 스포티하게 좀 활동적인 움직임을 할 거다 싶으면 이런 어떤 손목 밴드로 마찬가지로 좀 활동을 좀 움직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연동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좀 다양한 활동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장점이고요.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캐나다로 가서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걸음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 걸 제가 통계를 좀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뭐 14,478걸음을 걸었고 9.2km를 움직였으며 몸무게도 있어요. 자기가 설정한, 기주 씨가 예를 들어서 자신의 몸무게를 등록하는 거겠죠? 내 몸무게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설정할 수 있는 모니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언제까지 뭐 50kg, 50kg까지 감량을 할 거야. 그러면 앞으로 3kg 남았습니다라고 아예 다 뜨고 있습니다. 제 몸무게를 어떻게 하셨죠? 아, 예. 그래서 하루에 소모한 칼로리 소모량도 이런 식으로 다 나오고요. 그리고 수면은 2시간 3분 잤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지금까지 섭취한 어떤 칼로리까지 다 나오는, 어떻게 보면 종합 내 개인용 기기예요. 그러니까 내 건강을 관리를 해준다라는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능은 그 정도로 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웨어러블 피트니스 기기의 전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국내 사용자가 좀 많이 늘어날까요? 일단은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의 판매량도 계속적으로 2배, 3배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초기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2배, 3배라는 수치가 나오긴 합니다만 아직은 뭐 몇천 명, 몇만 명 수준이죠. 그래서 시장 자체에서 반응 속도는 상당히 좀 빠른 편이고요. 이 제품들을 조금 더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20, 30대만 사용할 게 아니라 정말 건강에 필요한 40, 50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우리 교수님 정말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장 자체의 전망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사용자들의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스마트 프로덕트들이 많이 개발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제품 소개해준 권명관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신작 게임 첫 번째는 게임빌이 출시한 판타지 RPG 별이 되어라입니다. 동화풍의 그래픽이 돋보이는 이 게임은 깊이 있는 스토리와 화려한 전투 액션을 선보이는데요. 간편한 원터치 스킬과 자동 사냥 등 유저 중심의 편의 시스템은 물론 수호 기사, 아처, 사제 등 5종의 각기 다른 클래스와 200여 종의 매력적인 캐릭터가 화려한 볼거리를 더합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4명이 함께 플레이하는 보스 레이드로 짜릿한 멀티플레이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는데요. 풍성한 소셜 컨텐츠를 갖춘 게임 별이 되어라로 모바일 RPG의 새로운 매력을 느껴보세요. 다음은 CJ ENM이 출시한 게임 다함께 던전왕입니다. 고퀄리티 3D 그래픽이 돋보이는 이 게임은 방대한 컨텐츠와 화려한 전투 시스템을 제공하는데요. 최대 50명이 함께 보스를 물리치는 던전 플레이, 4개의 월드와 60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된 방대한 모험 지역, 4개의 캐릭터가 한 팀이 되어 펼치는 실시간 전투,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300여 종의 소환수를 수집하고 성장시키는 재미까지 차별화된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풍성한 콘텐츠가 가득한 게임
다 함께 던전 왕으로 블록버스터 RPG의 묘미를 느껴보세요. 전화기를 발명했던 미국의 과학자 그레이엄 벨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문만 오랫동안 바라보느라 열리는 문을 보지 못한다. 실패나 좌절감에 마냥 빠져 있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꿈이나 목표 앞에 좌절했더라도 지나치게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자세로 희망을 찾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나에게 열릴 새로운 문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채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